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 2040년이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평균 수명만큼 실제 신체적 나이도 변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나이에 0.8을 곱하는 게 나이 계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5세는 옛날로 치면 52세의 건강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활동적인 노인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년 세대 문화와 운동을 만들고 있는 노년 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사기업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1세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도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젊은 노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71살 됐고요. 오난숙이라고 합니다.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입니다. 또 시니어 모델과 우와.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면접을 너무 불안하시거든요. 네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빙도 좋고 영어 실력은 조금 어리들 밑이 조금이지만 어리들 밑까지 외국인 상대로 해서 뭐 안내하는 것도 좋고 제가 목장을 좀 한 18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살얼푸대 날려라 하면은 시켜만 주시면 할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저를 채용할 것이고 자신이 좀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죠, 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어르신은. 요즘 말로 고스펙이신데요, 정말. 그러니까. 화이팅. 서빙 뽑는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 안 뽑아요? 괜찮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칼같이 자르시는 거. 안녕하세요. 여기 주방 서빙도 도와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흰머리 때문에 65세. 65세. 예. 근데 나이는 관계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서빙도 잘할 수 있는데 머리만 있지 사실 나이가 많지는 뭐 65세면 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렇구나. 충분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장 보고 일이 힘들어요. 저가 뭐 건강에 나이 들면 힘든 일을 못할 거라는 편견이 완전히 팽배한 거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초보도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능한데, 요즘은 좀 힘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켜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할 때는 자신감 뭐 100%, 200%셨는데 이게 현실이 녹록치가 않네요. 일을 하고 싶지만은 안 써주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면접하면은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전혀 뭐 질문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해졌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지금 이 음식이 전부 컴퓨터 코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연세 주시는 코스가 사용 안 해갖고 전혀 안 됩니다. 나이만 들었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지금 센터에서 법정에 보시고 가시면 일에 한 60 이상을 지원한다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혼자 사람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어렵게 시간과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에서 왔는데. 오늘 올라온 건데 벌써 아니겠죠, 설마? 거기 홀서빙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바로 네네. 그냥 거절의 방법이거나 뽑았다는 걸. 제가 이 음식점에서 일한 적은 없는데.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여자 점장님이셨죠? 여자. 바로 그냥 3층으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런 일 없다. 딱 보고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유, 착잡해. 무섭다, 무서워. 아이고, 참.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아, 진짜 이게 할머니들은 어떡하냐. 이게. 촉촉해지셨어, 눈가. 아, 겠지 푸르니 청춘 지고 또 핀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면접을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저기 해서 사정도 했었죠. 그래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고. 그때 나이가 차고 좀 쉬실 나이가 아니시냐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사회에서 나를 이제 더 필요치 않는 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 자존심 상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시켜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뭐 기업에 이제 일용직으로 다 취직이 돼서 이제 가가지고 근데 한 겨울인데 옷 같은 것도 남이 입던 거 에? 이제 사이즈도 안 맞는 걸 막 주면서 자기네들은 춥다고 에? 스팀 들어오고 그런 데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용역 쓰는 거지 이제 응? 7, 8명 쭉 해놓고 그걸 할당을 주는 거야 할당을 에? 야, 이 진짜 사회가 왜 이런가 응? 그런 걸 느끼고 분명히 나이, 경력 상관없다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찾아가서 저런 대접을 받고 사실 저기 실험 카메라여서 그렇지 정말 절박하게 일자리가 필요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거절당하고 이러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착잡한데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사무처장님, 근데 네. 실제 고령자가 느끼는 취업의 벽은 이 32.9%보다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세분화해 보면 65세에서 69세 네. 여기가 한 45.5% 나와요. 그럼 이게 OECD하고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70에서 74세로 가면 한 35% 정도 되는데 이건 또 세계 1등이에요. 고용이 이렇게 OECD하고 비교해도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등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도 네. 단기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급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오면 나한테 주어진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27만 원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 73%를 차지한 압도적인 1위가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 노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다다익선이죠. 전화익선이죠. 네. 뭐니 해도 머니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함께 살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생활비, 네. 지금으로 책정된 거는 291만 원이에요. 291만 원. 사실 이게 결국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나이 들어서 291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에서 이 노인들의 어떤 노동 역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2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젊은이들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다 라는 입장이 54%고요. 절반이 넘는 네, 거예요. 절반 이상이네요. 거기다가 노인이 변화에 적응을 잘 하겠는가? 못한다가 68.1%였습니다. 대단하죠? 거기다 나이가 많아지면 창의성이 떨어지는데 동의하냐? 그렇다. 이게 바로 또 63%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부연 네, 설명할 네. 게 있는데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 2018년도에 60대 이상 그 고령자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책임감, 성실성, 그다음에 기술 전수 능력 이런 게 뛰어나다는 게 58%에 육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한 공간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노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 옅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도 충분히 많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셨을 텐데 말이에요. 직장을 그만두면서 노인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나이는 아직 50대에서 60대. 노년의 비극은 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젊기 때문입니다. 나이 또 나이는 지금 73입니다. 67세고요. 68, 64세. 우리가 저기를 다녀왔죠. 네. 아직 안 계시나 보다. 다행이다. 어떤 건지는 알고 오신 거예요? 네, 면접 봐야지. 오늘 저희가 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면 직접 일을 체험해 본다고 들었어요. 제작진 뭐 준비해오 달라고 부탁한 거 혹시 가져오셨는지? 네. 네. 뭘 쓸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밑에 특기가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래서 단순 작업에 엄청 강함. 저는 현실 경험이 현실 분석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붙어야 되는데 나만 집에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입니다. 임진현입니다. 면접관 님이 앉기 전에 멈춰야지 떨어진다고. 죄송합니다. 예, 면접을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저희 회사는 자동차 용 이제 회사 이사님이신데 실제로 면접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손을 모으셨네요. 네. 있는데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 직종은 단순 농업 분야예요.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정미 씨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구두약 공장도 다녀서 전자회사도 다녀봤고 컴퓨터 부품 만드는 서점에서 일도 해봤고 오늘 저를 뽑으시면 회사에서 놓치기 싫은 그런 사원이 되지 않을까. 김진현 씨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전 TBS 아나운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면접. 두 분 다 고학력의 고경력자신데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을 검토한 결과 일단은 합격이 되셨습니다. 수고하고요. 현장에 가시면은 같이 열심히 놀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당부고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저게 무게도 꽤 나가고 이렇게 네. 팔목, 발목 막 이런 데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부자연스러운 면 있죠. 네. 한 시간 일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서 뺐어요. 진짜로. 아프죠. 예, 예. 원래 키트는 고글도 끼고요. 위, 아. 아래 다 착용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오늘 손장 나온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현대는 280장 나왔어요. 요거는 경남이 어르신하고 박훈남 어르신이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기아는 형조지원 호칭을 어르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네네. 저는 아, 굉장히 어르신이요?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회의 끝. 수고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닐 싹 당겨주면은 예. 이 송장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자기가 한 번만 예.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 여기 놓고 예. 이게 밟아주시면 돼요. 예.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얘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서 이게 일이 작업이 뭐가 많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래서 던지고 이거 던지는 게 좀 던지는 게 무겁네요. 이게 무거워. 저게 자동차에 발 매트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게가 좀 있는. 예. 노인분들이 하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번 들면 말씀하시는 근데 깜짝 놀라세요. 여기서 밀면은 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잡고 근데 잡고 밀으세요. 들기가 너무 무거워요. 저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00개 포장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예, 이제 쫓겨나는 거죠. 어르신,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저는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이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노소가 일한다는 거. 노소가. 예. 젊은 직원들이 잘 이렇게 함께 어울려 주시고 그렇게 좋아해 주세요? 예. 여기 깔면 이게 움직이지 않게 보정거리 또 여기 나사를 조립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저는. 조립을 딱 맞추기 위해서 망치로 눌러주는데 그것도 힘이 꽤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르신,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쉬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아직까지 몇 년까지는 뭐 아직. 여기서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 다 따라가니까 내가 갑자기 놀게 되니까는 아주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뭔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벌써 들었나 하고 일 누가 시키면 중에는 한참 하겠는데 네.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이 때문에 안 될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채용을 해줬으니까 고맙고. 그 전날 답사를 했습니다. 교통은 어떤지 입학할 때 가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다시 불러준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열심히 해야지. 여기다. 그럼 여기 브라운, 큰 자리 브라운이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예. 천천히 가. 여기도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데. 그죠? 30.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많이 채용한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좀 이제 어색하고 부담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불편한 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너무 협조들을 많이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존중해 주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상당히 부실이 안 돼야 상품 제대로 나야겠어. 통장 관리를 안 되는 게. 저희들은 또 헐맞고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는 시키기 전에 알아서도 할 수가 있죠. 맞춰서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 마인드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천천히 밟아. 천천히 발길을.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만큼 가면 이제 살살. 잘했네, 이제. 예, 됐어요. 예. 발판을 잘 잡으시네. 아우, 잘하시는데. 됐어요, 완벽하게. 지혜 씨가 어찌나 섬세하던지.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해요, 너무. 아니, 그렇게 막 세게 밟으면 안 돼. 됐어. 그대로 노르발 들어. 안 됐어요. 그대로 하세요, 이제. 천천히. 세게 밟지 말고. 예,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1층에 던지는 거 같아, 던지는 거. 아, 나 이거 잘 못하겠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일할 때랑 또 지금의 일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우리가 젊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한갑이 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재취입을 해서 나와서 일을 하니까 항시 눈 뜨면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이 어렸을 때보다 소중한 거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상황만으로. 그렇죠. 뭐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저 계약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그거 채울까 그런 생각. 이게 뭐 이걸 떠나서 이런 회사가 많이 좀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만둘 때까지 이제 여기에 이 몸을 좀 담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해요. 네, 이 회사 최고령 직원이 73세입니다. 직접 일하는 모습을 뵙고 나니까 아직 사회적으로도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법정 노인 연령이라고 하지만 뭐 노인이라고 자각하지 않는 젊은 노인의 시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불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정책으로서의 어떤 지원되던 것들 이런 건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고 하면 지금 젊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너무 이제 오래 살고 하니까 이제 70세로 올리는데 무방한데 결국 그동안 70세 미만 사람들이 받고 있던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복지 혜택이 박탈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없이 노인 연령만 이렇게 상향하는 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젊어 보인다 그러면 다 기분이 좋은데, 근데 그걸 반대로 그러면 젊어 보이시는데 기초연금 5년 후에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반대하시거든요. 네. 뭐 정부도 이런 기준을 들어서 노인의 법정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노인들이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뭐 생산의 주체로 더 오래오래 일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니, 생산 가능 인구만 대폭 늘려놓으면 뭐래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한 수 뚝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연령만 올려놓고 생산 가능 인구만 늘려놓으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결국 문제는 일자리인데요. 은퇴는 빠르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이 소득 절벽 기간도 더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60대 재취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이거는 뭐 제2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또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될 매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았던 1차 베이비 부머들 곧 그러니까 55년에 태어나서 63년생까지 요 사이에 있던 분들이 드디어 고령사회 곧 퇴직을 이제 시작하셨고요. 고령축 인구가 전폭적으로 늘어나기도 시작했지만 또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 게 바로 뭐냐? 생활비 곧 연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62세예요. 62세인데 여기 5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받는 건데 문제는 우리의 정년의 연령은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60세 있잖아요. 그렇죠. 60세에 있고 내가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5세에 가서 시작되거나 혹은 심지어 70세에 가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의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 그러니까 흙 퍼먹고 살 거냐고요. 네. 공기 먹고 살 거냐고요. 그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의 특징들을 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흔히 중년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랬잖아. 위에서 내리두르고 아래에서 올라와서 옆에서 국물이 쭉 나온다. 그런데 아직 노년층이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샌드위치 세대 역할을 아직도 해야 돼서 여전히 성장하는 자녀들 부양을 해야 되고 결혼이 늦어지니까요. 부모님을 여전히 또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심각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준비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 후반기에 대한 이 설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은퇴 준비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은퇴할 준비해야지.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고요. 100세 이상을 사는 100 플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은퇴 준비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우리가 은퇴 준비라고 하면 3단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확인. 내 진짜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 짜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예측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직구는 어느 정도 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어떻게 거쳐서 어느 때쯤 독립하고 이렇게 대강의 예측을 한번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애의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확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흔히 말하는 4층 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연금이라든지 또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주택연금까지 요 네 가지 연금 단계가 좀 탄탄하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번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측하고 또 확인하고 전략 짜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유엔이 1956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이것이 이제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엔도 2015년에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안했는데요. 18세부터 65세는 청년. 여긴 다 청년이에요. 네. 66세부터 79세는 중년. 80세부터 99세를 노년이라고 정했습니다. TBS 건물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분들의 정체를 알고 나면 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계신지 아실 겁니다. 유튜버들인가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멋있다. 멋있다. 정원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TBS가 조그만 데인 줄 알았더니 나 이렇게 엄청난. 멋쟁이시다. 시간 맞으세요. 여기 주먹. 자, 이쪽에 앉으세요. 어르신들 다 앉으세요. 어르신들 말고 기자님. 기자가 어르신들 촬영하고 싶어서 못 다니죠. 기자시구나. 저희 제작진과 서로가 서로를 찍는. 아니 너무 웃기는 것 같아. 학교에서 국어를 한 33년을 가르쳤습니다. 나 이제 한국명 강사. 경인교육대학교 전공은 음악이고요. 한전 한수원에서 원자력 산업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전직들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는 정학주고요. 오늘은 촬영 감독
PD를 맡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실장을 맡고 있는 최진자입니다. 김진현 아나운서 굉장히 혼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 될 텐데요. 김진현 아나운서를 취재. 저와 이제 TBS를 취재하러 오셨다. 약하게 오늘 잠깐만요. 우리 소개를 좀 해주셔야. 그렇지. 카메라 감독이 그렇지. 우리는 역사상도 좋아하는데 이게 기댈 데가 없잖아. 저희가. 안 돼.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카메라 뒤편에 숨어 계시던 분들이 전면으로 나오셨네요. 촬영감 노무현입니다. 네, 너무 열심히 상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아니야?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장 받을 때부터 찍었을 줄 몰라가지고 저는. 부럽네요, 굉장히. 누가 분장 받을 때 이렇게 찍힌 적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낯을 보여드리는데 그런 거. 여기 참 민낯이에요. 장가 안 갔어요? 아직 네, 아직 안 갔습니다. 미남이다. 네, 그러면 민생연구소를 실제 촬영하는 저희 민생연구소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진행하시죠. 난리 났네. 네. 아주 젊으시네요. 대학생 같아요. 팬들이 아니고 제 팬클럽 아니세요? 저희 지금 여기 스튜디오네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처음 접하실 여기가 거예요. 이제 저희가 민생연구소를 실제로 촬영하는 또 어제도 녹화가 진행된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 그리고 이제 이정미 진행자 자리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하거든요. 기자님. 게스트. 와, 조금 가까이 앉으세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제가 하루 외도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인생 이막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네, 오늘 민생연구소는 이정미 진행자가 아니라 이렇게 또 새로운 MC 두 분. 두 분이 같은 위치니까 한 분 이쪽으로 오시라고. 오, 메인 카메라 네, 실버넷 TV 본부장님이신데 네,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카리스마가 딱 진짜 있으세요. 교체해 주시고요. 예, 자 준비됐습니까? 큐 들어가겠습니다. 큐.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최진자입니다. 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인생 전반전을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오셨잖아요. 젊은 노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기 이번에는 네. 좀 역할을 바꿔가지고 이제 좀 게스트로 조금. 네네, 제가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저기 배정인 기자님 이쪽으로 나와야 돼. 네.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제가 두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게스트가 돼서 이제 실버 그럼 어떤 생각이 인터뷰를 또 드셨어요? 진행을 했습니다. 도움을 드려야 하는 그쵸? 네,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예. 그냥 근데 이렇게 직접 뵙고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이 난리 났겠다. 형들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김지현 생각을 아나운서 출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저도 교수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컷.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뭐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조금 한 발짝 더 저희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기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앞이거든요. 교수님이 이런 참신맨 교육이라고. 그러면 연타 컷 나갈 거거든. 그때 두 분 빨리 나오라고 하죠. 실장님 갑작스러운데 이게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오셨다는 소식 듣고 생방송에
들어가셔서 이제 최일구 선배랑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게 하다고 그래서 네. 세 분 정도만 같이 저랑 들어가셔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긴장하셨어, 갑자기. 컷 끝나고 바로 노래 붙습니다. 이제 들어가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자님들, 들어오시는 기자님들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실장님 그럼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돌아서 오시죠. 기자단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 재밌는 경험 그러니까요, 가지고 네. 계셨다. 첫 번째 실검입니다. 김현미 무차별 음해 말라. 오늘 오전부터 결국 이 남성은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에게 연행됐다고 하네요. 영상이 지금 이 나오겠는데.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께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김지현 아나운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실버넷 TV 본부장님하고 실장님께서 또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3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말씀을 또 전하고 싶다고 자리를 하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준현 아나운서 취재 나왔거든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지현 아나운서 고생 많았고요. 자, 촬영 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장님 말씀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정해진 게 없이 갑자기 들어간 거여가지고 막 이게 막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아이고.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뭔가 이렇게 그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 신입 기자들한테 좋은 공부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입 기자신지 그럼? 네, 손 들어보세요. 정말 감독님이어서 수습 기자도 열정적이시더라. 네, 지금 이제 손든 분들이 네, 수습 기자분들. 모두 열심히 해주시고 주체적인 삶을 창의적으로 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고 앞으로의 길을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노인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멋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 사무실이다. 공부했었잖아요. 보이는 영상에 무드하고 같아.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도 실제로 받으시고 또 쓰시는 장비들도 저기 보시면 드론도 있고 네, 카메라들도 진짜 저희 촬영 감독님들이 쓰시는 것만큼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고 네. 본인이 좀 설명 좀 하시죠.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길을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또 자동차들이 삐삐거리면서 발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있었어요. 킥보드도 문제예요. 따릉이 모양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맞아요. 영상 편집도 전문 프로그램을 저렇게 사용하셔서 실제로 본인들께서 직접 네, 편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학도 드신 거고요? 네. 이야, 복사를 하고 저희가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의지를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나도 늙으면 저 사람 같이 돼보고 싶다. 정말 노인들이 돈을 벌건 안 벌건 내 삶을 정말 충실히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의 이게 하나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컷! 아이야. 네. 뭐 화면을 봐도 느껴지지만 김지현 씨 뭐 전날 난리가 났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전날 이제 5시간 정도 기자님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오히려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학규 기자님께서 촬영한 TBS 실습 현장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편집까지 네. 다 끝내신 거예요? 왜냐면 며칠 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분장실을 이렇게 급습당한 적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어안이 벙벙하고요. 오늘 기자님들이 이제 짜신 계획대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네. 하필 민생연구소 아나운서가 되셨을까요?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꿀 때부터
첫 번째로 좀 생각했던 게 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TBS에 그런 프로그램이 인생연구소여서 또 감사하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실버넷 TV 기자인 줄은 아시나요? 어제 이제 네. PD님한테 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실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도전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자님들에 비해서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시고 또 하시는 거니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나운서 분장하는 거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분장을 하고 데이트하러 갈 때 그냥 가시죠? 그냥? 데이트하러 갈 때는 그래도 상대 연인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다 지우고 그냥 네, 앞에 다른 편집들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편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교수님,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의문이 든 게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맞이한 좀 해외에서는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해결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2026년이 되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는 그 지점을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가 가깝지만 먼 나라, 멀지만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이죠. 네. 고용 촉진과 관련된 법이 있었어요. 고령자 고용안정법이라고 돼 있는데 고령자를 고용할 때 그 연령 제한을 처음엔 61세로 했다가 그다음에 65세로 올렸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 안 되면 연장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세 정년을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가지고 2029년이면 67세를 정년으로 하겠다. 지금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중앙은행에서 실제 앞으로는 이 정년을 69세까지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플랜을 밝힌 바가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은 독일도. 65세, 67세. 네. 막 이렇게 이제 정년 연장하면서 이게 이제 연금하고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연금 수급 연령을 좀 뒤로 미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 참여, 아까 했던 실버 기자단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많이 장려를 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네. 우리도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전원 60대로 편입되게 되는데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교육 시스템만 잘 돼 있어요. 현장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시장형 일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형 일자리. 이제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공공형 일자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뭐 2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시장형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노년층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을 조금 달리 해주면 어떨까. 아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평등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생존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교수님이 약간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중장년 50대, 60대 초반에 이 사람들에게 실제 뭐 창업이라든가 뭘 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이렇게 지원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이거 여기서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딱 해주면은 평등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 사람을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밖에. 아니, 그 지금은 창업을 말씀하셨지만 그 연령대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최근 저희 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중에 80% 이상이 다 취업에 관련된 전화인데 창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취업을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조금 덜 줘도 좋으니까 나를 좀 써달라고 하는데 써주는 곳이 없다는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정부
지원금으로 그분들의 한 달 급여를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노인들한테는. 그 네, 세금을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네? 그 세금을 일자리를 중세를 어떤 해요.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의 본격적인 쟁점 토론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이미 있죠. 퇴직 고급 기술 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결국은 좋은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두 번째의 기회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관련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70%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 그 급여의 뭐 절반 정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3개월 딱 지나잖아요. 그럼 재고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기간 끝났으니까 자기네가 관리할 그거 없다 해서 정부도 나몰라라. 그다음에 기업도 나몰라라. 그러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기업은 이 어르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은 그 이후에 또 다시 실업자가 되고 이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들이 많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니어가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명함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주민 광배군을 위한 2% 정도는 여러분 재생 목록 클릭해볼까요? 네, 카테고리 다 아시다시피 재생 목록 분류죠. 설명란에 제가 또 제 영상에 대한 설명을 적잖아요. 언제라도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면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소개 영상, 두 번째 업로드한 영상 4가지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자리라고 그러는 거는 경비라든가 뭐 이런 몸으로 하는 힘든 일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50, 60 세대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잘했어요. 다 보신 다음에 바로 놓으셔야 돼요. 음악을 다 듣고 계셔야 돼요. 관객님. 젊고 더 활기차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꿈이고요. 더 큰 꿈은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받아서 가는 겁니다. 쇼장의 앞쪽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우아하게 앉아 있고 싶어요. 디자인을 해줬어요. 제가 부탁. 뮤즈 스튜디오는 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종종 부정적인 여론과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빼앗는다든가 꼭 굳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이건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일자리 자체는 청년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겹치지 않아요, 그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겹치거나 혹은 서로에게 뭔가를 뺏고 뺏기는 관계에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노년들의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아유 노인들이 나와서 일하시는구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얻으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사회적 활동은 예방적 기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년들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다 젊은 층들의 몫이에요. 오히려 노년들의 활동, 그 흔히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그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같이 공평하게 가져가자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방적 차원이 훨씬 더 큽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반드시 윈윈이에요. 오해는 없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예방적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젊은 층들이 나서서 더 이 부분을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머리를 좀 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라봤던 노인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좀 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재취업을 원하고 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방법을 여쭙고 싶어요. 아유, 그 방법이 있나요, 어디? 사실, 솔직히. 정답일세. 정답이에요, 정답. 맞아요. 없으시죠. 네, 근데 제도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정년제 폐지라든가, 제반의 뭐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네. 이게 결국 사회 참여 활동이잖아요.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은퇴한 노인, 그 이름은 이미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경제에 기여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생연구소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할 말 많은 여러분의 민생 현장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네. 뭐 한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 스마일. TBS